사랑하는 여러분, 전자기 입자들의 진동에 의해 생성된 주파수 대역은 고유의 진동 영역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곳을 개발하여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중간마다 설치된 휴게소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곳은 긴 여정의 중간마다 쉴 수 있도록 설치한 휴게소와 같은 개념으로 개설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역할을 하는 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장소로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 교육 장소가 아닌 정말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며, 큰 범위의 교육 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들려서 쉬었다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천국 체계는 중앙 구체가 있고, 구체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는 12개의 위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공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체적인 운행 체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순환 주기를 돌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달이 인공 구체라고 했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자연 혹성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이가 있다 하면 태양에 소속되어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중앙 태양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행성에도 태양이 있으나 인공 태양이며, 달이 있으나 역시 인공 달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해야겠죠. 모든 환경 역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절되고 있어서 쾌적한 쉼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휴양지에 가면 쌓였던 피로를 모두 풀고 오며 쌓였던 스트레스 역시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단에 속해 있는 태양들에는 배움의 장소들이 개설된 행성들이 있으며 체험의 현장들이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태양들은 그러한 행성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을 준비하려는 전문가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행성을 개척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성 주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진 행성을 버리고 대체에 살 수 있는 행성을 개척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에 우주전쟁들이 있었던 시절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태양계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런 폭풍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존재들에게 확실한 배움의 장소들을 비롯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들을 물색했으며 최적의 행성들과 위성들을 찾아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학기술들과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괴되어 우주공간을 떠돌던 바위들을 이용한 구조 변경을 통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구체들과 재건축 구체들과 인공 구체들과 구체는 아니지만 큐브 형태의 조형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게소와 휴양지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휴게소는 저렴한 곳으로, 휴양지는 고급스러운 곳으로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 세계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장소로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격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소와 일상이 있는 도시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서비스 또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로서 있기에 그런 것이지만, 비용 대비 서비스를 고려하는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게소 개념의 장소인 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지 개념의 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원의 경우는 태양에 속해 있고 천국의 경우는 성단인 중앙 태양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규모와 숫자도 당연히 차이가 있으며 운영체계 역시 다르다고 해야겠지요. 낙원은 행성계 수도가 있는 행성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티타니아가 바로 낙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행정 수도인 리치가 바로 낙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낙원은 3차원 물질 체험이 조성된 지구에 들어선 존재들이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기 전까지 인생과 휴식을 반복할 수 있도록 휴게소 역할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마치 학년과 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년이 종료되면 낙원으로 가서 방학을 즐기고, 학기가 종료되면 행성 지구의 지저세계의 수도인 샴발라에 들어가 방학을 즐긴다고 해야 되겠죠. 모든 물질 체험이 종료되어 졸업하게 되면 낙원을 떠나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이었죠. 질서가 어둠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물질 체험도 난이도가 있어서 그것에 맞게 체험의 장소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졌으며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기 체험과 학년 체험, 학교 체험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과목에 따른 학점제를 운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평가는 물론 존재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돕고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들과 영적 존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연히 위원회들과 영적 존재들은 낙원과 천국에 설치되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물질 체험을 조율하고 조언하는 것을 전담하고 있으면서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을 위한 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이 체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들의 곁에서 머물면서 배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수호천사들을 파견합니다. 수호천사들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을 돕고 조언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으며 꿈과 같은 간접적 접근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에게 배정되어 파송되면 존재가 인생을 종료할 때까지 복귀할 수 없으며 존재의 인생이 종료되고 나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종료한 존재가 위원회에 출석해 수행평가가 진행될 때에도 함께 출석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을 선택한 존재가 상위 세계와의 연결점을 찾는 그 어떤 노력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배정된 수호천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수호천사의 선택에 의해 천상으로 다시 돌아감을 청원하게 되고 그 청원을 들은 위원회는 그것을 허가해 천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을 돕는 이들은 팀을 이끄는 팀장의 성천사들이 함께하고 프로그램을 조언하는 케루빔과 사노빔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과 인생을 선택한 존재들 사이에서 봉사하는 중도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프로그램은 15에서 30명의 존재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며 먼저 체험을 한 존재들이 체험을 시작하는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인생에서 부모 역할을 맡거나 스승의 역할을 주로 맡기도 합니다.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모두 도와줍니다. 모의 체험 시설이 낙원과 중간계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서 모의 조종실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질 체험을 선택한 존재들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실전과 같은 현장에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훈련 현장에는 조력자들이 있어서 훈련을 돕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마치 3차원 현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며 3차원 단계에서 4차원 단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 단계에서 5차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5차원에서 6차원 단계까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동수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3차원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장소의 진동대에 존재의 진동수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위 세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3차원 세계의 체험에 집중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체험을 돕는 수호천사들도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없도록 했는데 여러분이 혹여 의지할까봐 그런 것이며 이들 역시 그러한 점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수호천사들 중에서 간혹 인생을 선택한 존재, 즉 동료를 너무 배려해서 과하게 조언하다 보면 인생은 조언에 매달리게 되고 체험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서 잘못해서 삶을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한 수호천사들은 그 책임을 지고 인생으로 태어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험난한 체험을 선택한 존재들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다 해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살 수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서 점에 매달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큰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체험은 없으며 프로그램을 설계할 당시에 적절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계의 전 과정을 세라핌들이 살피기에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으며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함도 배움의 한 과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체험의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윤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인생과 인생 사이에 휴식기가 있어서 여독을 풀 수 있으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을 보강하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주기가 하나의 학년을 이수하는 주기라고 할 수 있으며 26,000년의 주기가 학교를 졸업하는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대가 주기들이 맞물려 있는 때이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마무리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과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준비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에서 설정된 윤회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행성 지구에 가두기 위한 변형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본래의 프로그램은 체험이 모두 종료되고 나면 자신의 우주들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을 행성 지구를 떠날 수 없도록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승할 수 없는 고립된 순환 고리에 갇힌 것이었지요. 원형 기억을 삭제당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3차원 물질체에 사로잡혔으며 거짓 천국에 들어가 저들의 뜻대로 적용된 인생 프로그램을 살아온 것입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느냐 하시겠죠? 시다르타와 노자가 발견한 방법을 설명하자면 원형 이즈비는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다양한 분신체들을 만들어내었으며 다양한 세계에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신체들과는 은빛 통신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게 하여 체험 정보들을 통합 관리했습니다. 비록 지구에 들여보냈던 분신들과의 연결이 끊어져 소통할 수가 없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죠. 기억이 삭제당하기 전까지의 모든 정보를 이미 저장하고 있었기에 그랬으며 이미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 상실에 빠진 분신체는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른 분신들과 이즈비가 가지고 있기에 포기할 필요도 없으며 찾으려 수행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기억을 되찾는 것이지 없는 것을 배우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신들과 이즈P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마음만 비우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고 있던 마음을 정리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위자와 하나 될 수 있는, 즉 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자 잃어버린 기억들이 되돌아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자아로 옮겨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을 비우면 헛된 것들인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이즈P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없었지만 물질 마음을 비우고 혼 마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갇혀있던 지구에서도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혼에게 맡기고 따르면 되고 전폭적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다르타와 노자가 알았다는 것이고 실천했던 것이에요. 우주는 빛의 진동에 의해 생겨나온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빛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으면서 진동을 통해 파노라마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수를 하강하며 결속한 빛 입자들은 항성들과 행성들과 위성들과 별의 먼지들로 이루어진 전자기 구름들로 생겨나왔으며 비슷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 것들끼리 모여들어 태양계, 성단, 별자리, 은하계 등을 형성하는 진동 영역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차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확장성에 따른 것이고 우주 순환 주기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확장과 수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순환 고리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 태어난 대우주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밝게 빛나고 있는 거대한 빛 구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 우주와 본하인 오나크론 세계에 있는 회의실 중앙에 축소형 모델이 머물고 있습니다. 진동대와 진동대 사이를 잇고 있는 영역에 휴양지들을 두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대역에는 두터운 방어 장벽이 있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진동수를 통한 암호코드, 암호키가 있어야만 문이 개방되었던 것입니다.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그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서 우주에서는 비어있는 곳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초은하단 우주는 시뮬레이션 우주이기에 체험을 위해 개발한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근원 영 그룹인 우리 야나스에게서 분화한 영들인 빛 구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동과 그 먼지들로 이루어진 실체 없는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리적 현상인 신기루를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보이지만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보이고 느껴진다고 해도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신기루는 형상화되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즉 진동수가 낮은 전자기 입자들이 끈끈이처럼 여러분의 빛 입자들에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진동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진동수는 떨어지고 상승 주기에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별들의 순환 주기에 의해 지구에 들어왔던 혼의 분신들은 이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대정화 운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들러붙었던 먼지들과 미아즘들은 가져갈 수 없는데 감정 체험을 위해서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존재 스스로 해체해서 분리시킨다면 상승 주기에 올라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 존재들은 강제로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진동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면 아스트랄체는 육체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마치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되겠죠. 암호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스스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남겨진 과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종료되었기에 해줄 수 없고 그것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가상체험이기에 모든 것이 놀이입니다. 마치 MMORPG처럼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지 다크서클이 생겨날 정도로 집착하는 게임을 하면 그 게임 세계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구에 설치된 게임에 함몰되어 추락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 게임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게임과 접속했던 라인을 되살려내었으며 게임 캐릭터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운영하던 세력들이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라인에 강한 충격을 주어 캐릭터 안에 고립시켜버렸고 라인마저도 절단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유저 분신과 연결이 끊어졌으며 분신은 캐릭터인 육체 속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임 홀로그램은 여러분의 전자기체와 같이 연동하고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으키는 전자기 신호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실제하는 신기루들을 만들어냅니다. 3차원 게임장의 특징이 여러분의 의식활동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활동과 마음활동은 전자기 신호를 일으키고 니비루 진공망 체계에서는 그 신호를 잡아 현실이라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현실이라는 홀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고 이 신호를 접촉한 프로그램은 욕망들을 실현시켜주는 것과 같은 신기루들을 생성하여 그 안에서 헤매게 하는 것이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과 같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협지에서 나오는 진법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야겠죠. 육체를 벗은 아스트랄체는 마치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취해서 배가 바위에 충돌하는 것도 모른 채 넋을 놓고 있는 것처럼 니비루 진공수정, 격자망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빛과 음률에 도취되어 이끌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3차원 물질세계와 사후세계는 바로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가상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그물망이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것인데 매혹적인 향기와 음악 소리가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인 호화로운 저택, 고급 자동차 명품백, 넘쳐나는 돈, 명예, 쾌락, 권력 등은 잠시 놀이를 즐기는 소품일 뿐 여러분을 본질로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를 즐겁게 해준다 해서 혼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싫다면, 미로 속에서 나오기 싫다면, 이 세상의 물질 속에서 나오기 싫다면, 환상이 펼쳐진 거짓 천국에서 나오기 싫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이지만 아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홀로그램은 빛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살피시는데 그곳에 설치된 인테리어 공간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홍보를 위해 만든 것임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양이 끝나면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라는 행성에 설정된 3차원 세계와 4후 세계가 바로 건본주택이기 때문에 철거가 결정된 것인데 분양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양받은 주택들이 있는 곳으로 입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케줄이 결정되어 통보되었으며 이곳은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갈 세계들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도가 다 끝났기에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들에서 미련을 거두는 것과 흡착되어 있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비우는 것을 바로 여러분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암호 코드와 암호 키가 형성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천국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여러분 가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쇠를 찾아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다면 결코 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미련이 남아있거나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문과 열쇠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암호 코드와 열쇠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행성빛 라인과 격자 코드와 연계되어 있고 태양빛 라인 코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차원의 밝고 투명한 액화 수소 플라스마 빛인 그리스도 빛이 들어오면 네 사람 얼굴과 12별의 문, 아멘티홀을 통해 머카바 체계, 차크라 체계가 동시에 빛의 통로로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상승 통로가 열리면 천국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상승 통로가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빈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는 빛 구체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빛의 진동으로 이루어진 격자망입니다.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체험을 위해 설계되어 나온 게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룹이 생겼고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인 게임자 그룹이 나왔으며 게임을 도울 조력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빛 구체들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었으며 이들을 구체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자 그룹은 10에서 12차원에 머물기로 했고 조력자 그룹은 7에서 9차원에 머물게 되었으며 게임자 그룹은 4에서 6차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생성되고 나서 게이머들은 4에서 5차원 세계에서의 게임들을 즐기며 정보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RPG 게임장은 시리우스에 설치되었으며 게이머들인 6차원 존재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게임들을 즐겨나갔고 버전이 늘어나자 분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는데 게임 종류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정보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들이 머물고 있던 진동대에서는 정보들을 저장할 트랙들이 필요해졌고 그 뜻에 의해 아카식 레코드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체험의 장이 13차원까지 확장되어 나타났고 게이머들 중에 더 재미있는 게임을 찾던 존재들이 분신들을 통해 게임에 입장했던 것입니다. 3차원 게임은 더 확실한 재미를 보장해 주었지만 낮은 진동 영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임을 즐기고 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휴식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졌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같이 조성되었습니다. 진동대마다 휴게시설들과 그곳에 상주할 존재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는 천국과 낙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천국과 낙원은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에게 필요한 장소들로 자리 잡았는데 주된 목적은 휴식이었으나 게임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도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존재들도 자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간계라는 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을 관리할 위원회들과 조직 구성원들이 배정되었으며 최상의 휴식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니 휴양지로서 리조트로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세계들이 게임장으로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진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또한 실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뇌세포의 점자기적 신호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당연히 홀로그램임을 알지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들어올 당시의 인식기억을 삭제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잃은 인식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게임에 접속하고 있는 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며 캐릭터인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던 이 세계에서 집착했던 모든 마음들을 비워내어 혼을 통해 빛 구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